3월 2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사내이사 선임의 반대 목소리, 기업가치 훼손, 이해 상충 우려. 좀 당황스러운 기사가 나는데요. 저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거릅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는 좀 덜해요. 근데 복귀한다 그랬더니 또 나오네요. 참 공격을 많이 당하시는 분이에요.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문제가 됐던 부실회계 사건 당시 회사 책임자. 부실회계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부실회계라.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회계 기준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이 나고 억울하지만 벌금을 내고 3사 합병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인해서 주총에서 언급을 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한다는 거죠.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상승을 바란다면, 적어도 주주라면 이분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회사의 성장과 밑그림과 현재 큰 폭의 판때기를 다시 짜줄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복귀를 반대한다? 저는 주주가 아닌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이력과 내부 거래를 통한 이해 상충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상당한 민감한 말이 나와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거는 거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좋은 기업 지배 구조 연구소는 서 후보가 회사와 거래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에서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크다 지적하면서도 이사로서의 기업 가치 훼손 책임 및 이해 상충 우려를 이유로서 서 후보 후보 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서 후보와 같은 이유로 기우성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셀트리온이 부여하려는 스톡옵션은 행사 가격이 고정돼 성과와 무관하게 행사 가격이 결정돼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자, 무언가 셀트리온의 성장을 반대하는 듯한 느낌이 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무언가 셀트리온을 좀 힘들게 하나요? 뭐 또 괴롭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찐 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3사의 성장을 바라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그런 대표 성장을 나가서 주가 폭등을 바라는, 그러나 시차를 두고 반드시 그 지점에 도착한다는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 그랬더니 참 다시 이게 나오네요.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나요? 두려우신 건가요? 이분이 많이 신경 쓰이시나요? 자,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빅파머로 갑니다. 그 과정에 있고요. 반드시 복귀해서 3사 합병하고 그 다음 M&A 하고 직판 완성하고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가 10개가 넘어가며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 폭등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간밤 도이치뱅크에 대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 아니야? 독일 최대 은행이고요. 전 세계 글로벌 거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안전한가? 인생의 흐른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보면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지금은 안전지대 또 안전지대,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단연코 셀트리온,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지대, 삼성전자 1분기 적자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님들 이런 위험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20년을 바이오에 매년 수천억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투자를 진행한 기업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서정진 회장. 지금은 셀트리온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룩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병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은행보다 더 안전지대 셀트리온 맞습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이런 시국에 서정진 회장 4조에서 8조 M&A를 선언하였다. 멋지죠? 모두가 투자 철회, 투자 축소하는 시국에 셀트리온은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감당할 수 있다 선언. 투자 비용 자체 자금 4조 조달 가능. 금융 자금 4조 조달 가능. M&A 성사 여부를 떠나서 모든 기업이 벌벌 떠는 시국에 부도기업 황금을 주어서 담겠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주주는 환영하고 든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유종을 한다고 떠벌리나요? 설사 이런 유종은 악재도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유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쵸?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표하면 투자처들 줄 서서 대기합니다. 회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 유증, 자사주, 금융 많습니다. 인수금융을 활용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지켜보자고요. 자체 자금과 어떻게 투자금을 마련하는지. 회사차 발행, 장기 투자금, 전환사채 발행, 콜옵션 조건, 자사주 매각, 자사주를 활용하겠죠. 자, 유증은 부채 상환이 아닌 M&A는 호재를 본다, 시장에서. 금융은 셀트가 이자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무엇으로 하든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부도기업, 떨어지는 부도기업을 황금을 잡는 게 오히려 큰 기회 창출이 됩니다. 서정진 회장 M&A 선언은 우리에게 큰 기회 맞습니다. 2차전지 폭풍 질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욕심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2차전지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기차 보급률 이제 10%. 특히 60% 비중의 중국 내수 전기차 비중을 생각하면 서방 세계 전기차 보급률은 완전히 초기 상황. 그래서 2차전지 전체 섹터에 광풍이 불고 있음.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큰 폭의 조정 시기 옵니다. 저는 그게 지금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추세를 벗어나는 슈팅이 5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꺾입니다. 시차를 두고. 자, 그때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시길 바라요. 시장에서 안 좋은 소식이 막 쏟아질 때 그때 매집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2차전지 또는 전기차, 자동차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세 가지 섹터를 모아가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은 셀트리온이다.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것은 자유. 지금 목까지 올라온 주가, 목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 10년 이상은 2차전지 산업은 황금 산업 확실합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이 물량 조정하고 다시 갑니다. 다만 이건 소화하고 가겠죠? 조정 옥석 가리는 시기니 반드시 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절대 불변의 원칙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대 셀트리온 쪽으로 옮기는 게 현명한 투자. 물론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2023년 셀트리온의 실적은 큰 폭의 상승은 없다. 실적은 성장하겠죠. 하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2024년일 것 같습니다. 2022년 진단키트 매출 상쇄해야 됩니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2024년 본격적으로 미국 매출 발생. 스텔라라 아일리아 역시 2024년 후반기 예상합니다. 2023년 매출은 미국의 지역에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케미칼 의약품에서 상승시켜야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매수기에 예상한다. 2023년 주가 예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세 타지요. 후반기에 유플라이마 승인, 램시마 SC 승인, 합병,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좋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주가 폭등은 실적 찍히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나오죠. 셀트리온은 그 기대감이 좀 늦습니다. 왜? 공매도가 눌러왔기 때문에. 유플라이마 미국 승인과 램시마 SC 미국 승인, 더불어 유플라이마 출시가 있죠. 그리고 3, 4합병이 있습니다. 실적 또한 성장을 할 겁니다. 아주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매출 3조 기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따라오겠죠. 자, 그리고 2024년은 실적 폭등이 예상됩니다. 자, 그 가운데 주가 폭등은 과연 언제가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가는 움직이는 샘물, 연연하지 마시고 안전한 기업에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투주, 찐 주주분들, 흔들리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시겠죠. 자, 매입으로 대입하시고요. 주가 폭등의 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그 시기는 옵니다. 자, 간밤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게 되면서 신용 리스크가 확장되는 거 아니야.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를 넘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연준의 엄청난 긴축. 자,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다니면서 증시가 흔들렸으나 미국 증시는 막판에 상승으로 끝이 나였습니다. 도이치뱅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지만 바이오 제약주는 달라. 자, 셀 동행하는 사장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 건전하게 상승을 하였다. 존슨앤존슨 1.01, 릴리 1.05, 에피 1.75, 머크 0.55, 화이자 0.52, 아스트라제네카 0.97, 노바티스 1.31,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1.05, 사노피 1.70, 암젠 2.12, 길리어드 1.57, 리제너론 2.2, GSK 2.39 하락, 모더나 바이오젠 각각 0.98, 1.83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영향을 덜 받았다. 자, 기술주는 혼조세를 좀 잃었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요. 큰 폭의 상승 또한
그다지 많진 않았어요. 블리자드와 러블럭스는 5.91, 3.23, 나머지는 강보합, 약보합. 자, 그래서 올해 셀트리온은 정말 오랫동안 저점에서 긴 기간 충분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응축했고 수급은 전환점이 이뤄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을 앞두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다음 주 28일이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복귀하는 날이 됩니다. 회사의 성장을 더 가파르게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1차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아닌 항서제약, 닥게대제약, 그리고 다익치장교 제약의 시총을 넘어서 아시아 최대의 바이오 제약회사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가 도이치뱅크 이슈로 인해서 하락으로 계속 막박되다가 장 막판 상승으로 끝나면서 0.31, S&P 또한 하락에서 상승으로 끝나면서 0.56, 다우 또한 하락에서 상승으로 끝나면서 0.41. 자, 미국 증시가 상승권으로 끝이 나긴 하였습니다. 다만 도이치뱅크의 이슈와 미국 금융권과 유럽 금융권, 전 세계 금융권에 대한 거미줄처럼 열고 있는 혈관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전이가 되면서 리스크를 흔들고 있죠. 다만 그 부분은 2024년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연준과 행정부와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미국 거대 금융권의 자금 예치,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올해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2024년보다 좀 땡겨오면서 그 시계추가 앞당겨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은 지나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금융 쪽으로 부실이 현재 오랫동안 묻어져 왔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은행 예금 급감했고 1년 내 최대 폭이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자금, 시장 대혼란,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서 거대 금융권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채 단기물에 자금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채권왕 건들락은 연준 곧 큰 폭으로 금리 내린다. 저는 곧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4년, 즉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2024년 기준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곧 있으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 페더럴 리저브. 그러나 나는 내가 약 30%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의사결정 시 30% 정도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라. 연준이 곧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의 묻지마 흔들기,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건들락의 침체 적색 경고. 자, 이게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오랫동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자, 10년물이 3.37, 2년물 3.76, 3년 3.57, 5년 3.40, 30년이 3.64, 3%대로 크게 내려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거는요. 미국의 10년물은 장기 금리의 기준, 장기 시장 금리의 기준이고요. 10년물이 2년물은 단기물, 미국 패드의 정책 금리의 기준입니다. 2년물이. 그래서 미국 상업은행들은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해 와서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 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역마진이 나죠. 장사를 하면 손해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쳐왔어요. 여기다가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엄청난 급등이 일어왔다. 연준이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을 해왔잖아요. 이 물가 또한 공급망 이슈에 문제가 불거져 왔었죠. 지난 10여 년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를 맞추지 못했어요. 물가 상승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락다운되고 봉쇄가 되었고 중국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풀리죠. 그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가 되었죠. 여기에 기름을 붓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9%에서 10%에 육박합니다. 유럽은 더 심했죠. 가스관까지 잠기게 되면서 이게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해결 기미가 보인다면 다른 방향을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헷갈려 나오는 우츠가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찌는 2024년 기준점일 것 같아요. 아직 해결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핵심.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5%예요. 5%. 자, 5%인데 아까 보셨겠지만 시장금리가 다 3.37, 3%대입니다. 이것 또한 의미하는 바가 크죠.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다 낮아 있어요. 시장금리가. 자, 이거는 상업은행들의 역마진과 함께 중요한 건 뭐죠? 자,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채권시장. 자, 이 부분이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 도이치뱅크가 흔들거렸지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대표적인 매파이죠. 제임스 블라드가 한 말은 뭐다? 자, 금리 인하. 유럽은 불났지만 매파 제임스 블라드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다. 자, 중요한 거는 시사할 수 있지만 핵심은 2024년입니다. 기준점이에요. 금리 인상 올해가 요번 3월이 마지막이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유지가 되다가 시스템 리스크가 확장이 될 때, 그때 바로 금리 인하와 함께 여러 가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실시가 되겠죠. 자, 유럽은 상당히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연 전 IMF 총재이자 ECB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빅스텝을 단행했다. 상당히 의도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도이치뱅크 CDS 프리미엄이 1.34에서 2.03으로 급등하면서 2.2포인트 급등했다. 유동성 비율은 142%. 숄츠 독일 총리 문제가 없다. 자, 도이치뱅크의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상업 이 대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뭐냐, 왜 도이치뱅크가 부도 가능성을 뜻하는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주가가 한테 14% 떨어졌다. 자, 갑자기 뛸 이유는 없는데 뭐냐 하면 도이치뱅크는 월가에서는 도이치뱅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여신이 많다는 이야기가 돈다. 도이치뱅크의 CDS 급등은 특이하지만 따지고 보면 유럽 은행들 대부분이 오름세이긴 하다. 유럽에서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C티은행에서 비이성적 시장이 더 큰 문제 만들 수 있어서 더 지켜봐야. 상업용 부동산 좋지 않지 하면 은행도 위기이다. 자,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미국의 다음 취약지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미국이 엄청난 금리를 올렸죠. 미국 자체적으로도 가계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자산 시장인 부동산 또한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얘네가 퍼지면 바로 금융권에게 대출에 대한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부실 채권에 대한. 자, 그 부분은 당분간 지나가고 저는 2024년 기준점일 것 같습니다.